자, 지금 놀이판 쭉 나와 있고 지사기 법칙이 나와 있는데 지사란 말은 자, 지사 말고 땅의 역사를 지리학적 사건들을 따져보는 거잖아, 맞지? 자, 볼 건데 참고로 쭉 나와 있고 자, 1번 같은 경우에 이제 7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수평선과 나란하게 쌓인 걸 수평태적의 원리라 그러잖아, 맞지? 하나 나왔고 그리고 아래부터 차곡차곡 쌓이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지층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아래부터 쌓였기 때문에 지층 누중의 법칙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됐지? 그리고 또 기저여감이 있기 때문에 부정합이 있는 거지? 그러면 부정의 법칙까지. 그럼 숫자가 요거 1, 2, 4. 그래서 7 되는 거지. 맞지? 자, 문제 한번 볼게. 자, 1, 2, 3 모두 수평태적 법칙. 자, 수평선과 나라는 애들이 있느냐? 이 말이지. 있지. 맞고. 자, 1지역, 2지역. 자, 모두 융기한 적이 있다. 1과 2. 자, 융기하면 참고로 물 밖으로 나오면 깎여 나가면서 부정합 만들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부정합이 있단 말은 현재 융기했단 말이니까 여기 부정합, 여기 부정합. 됐죠? 마지막. 자, 바에서 3을 붙인 말은 2를 붙인 말보다 놀이판 숫자가 더 크다. 이제 숫자를 물어봤는데, 자, 참고로 볼게. 자, 1번은 수평태적, 그리고 현재 보면, 자, 2번 수평태적, 그리고 지층, 누중. 순서대로 쌓일 거니까. 그리고 부정까지 있죠? 그럼 얼마입니까? 똑같이 7 되겠지. 맞지? 자, 3번 볼게. 3번 역시 수평태적. 그리고 아래부터 쌓일 거니까 지층, 누중. 그리고, 화석 있다. 동물군 천이. 조심해야 되지. 맞지? 자, 1, 2. 자, 동물군은 얼마야? 5입니까? 5잖아, 맞지? 그런데 문제 뭐냐면 지사기 법칙이라는 것은 순서를 따지는 거야. 서로 다른 지층에 순서를 따진 거. 근데 여기는 화석이 있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 다른 층에도 화석이 있어야 서로를 비교하는 거지. 누가 먼저인지를 따지는 거지. 근데 여기는 한 개밖에 없잖아. 비교할 대상이 있습니까? 없는 거지. 그럼 이 법칙을 사용하지 못한 거지. 됩니까? 지사기 법칙이라는 것은 순서를 따지는 거야. 선후관계를 따지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지. 맞지? 이것도 약간 트릭을 쓴 거지. 됐나? 어쨌거나 동물선이 아니다. 그러면 1과 2, 3만 해당된다. 그 말이지. 됐습니까? 자, 2번 한번 볼게. 자, A, B, C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수 X 그리고 자원수가 X 다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지금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절대 연령과 이 값 X분의 X 다시 나와 있는 게 A가 될 건데 A 같은 경우에 3이 나왔단 말은 가장 간단한 수를 넣게 되면 3이 나오려면 1대 3이 되겠지. 근데 참고로 우리가 방사성 원소의 변화를 따졌을 때 이런 거잖아. 1에서 2분의 1 되고 2분의 1, 4분의 1 그리고 현재 8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잖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사성 원소 가지고만 표현을 많이 해왔단 말이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참고로 원래 2분의 1이다, 4분의 1이다, 그리고 8분의 1이다 하는 것은 밑에 있는 분모가 총합이 되는 거지. 총량은 변화가 없는 거잖아. 방사성원소가 자원소로 변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1과 3이라는 것은 바로 두 개를 합치면 총량이 되는 거지. 그러면 총량분의 방사성원소인 1, 여기 바로 4분의 1을 의미한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방사성원소가 4분의 1이 있단 말은 반감을 몇 번? 2번 한 것. 그러면 이걸 반감기 2호가 됐을 때 파악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 말은 반감기가 2억이라는 정보를 주고 있는 거지. 자, 참고로 이게 반감기를 위한 정보고. 자, 기억 볼게. 자, 기억 값은 3보다 크다. 기억 값은 3보다 크다. 근데 여기서 2와 3이란 말은 x와 x-가 2분의 3이란 말은 합이 얼마? 합이 5가 되겠죠? 그러면 방사성 동위원소는 현재 전체 5에 대해서 2가 있다. 5분의 2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지. 맞지? 자,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숫자는 참고로 기억을 묻고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자, 기억에서 물어볼 때 3보다 크다. 참고로 3이란 것은 숫자. 3억보다 크냐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3억이라는 숫자를 바로 알 수는 없잖아. 우리가 왜냐하면 반감기 2억 이거밖에 모르니까. 자, 그럼 우리는 따져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지. 2억과 3억의 관계를 찾아보는 거야. 최소 공배수를 따지는 거지. 이럴 때는.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반감이 2억, 이 값 확실히 아는 값이잖아, 맞지? 이걸 활용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따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소 공배수 2와 3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 6이 되겠지. 6억을 따져보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볼게. 참고로 3. 자, 그러면 5분의 2가 될 때, 자, 5분의 2가 될 때 일단 3억보다 약간 큰 값이었잖아, 맞지? 그리고 다시 여기 또 5분의 2. 전체 또 5분의 2가 되면 동일한 비율로 감소했기 때문에 역시 3억보다 약간 큰 값이 지났겠지. 됩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5분의 2분의 5분의 2 되면 참고로 25분의 4가 되겠지. 요거 치면 100분의 16이 되겠죠? 맞나? 근데 이 값은 3억보다 크다, 3억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총합은 6억보다 약간 큰 값이 되겠지. 그래서 이 값이 6억보다 약간 큰 값이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지. 됐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반감기를 알고 있는 건 2억짜리 알고 있잖아. 맞지? 2억짜리를 6억으로 만들 수 있겠죠? 반감 몇 번? 반감 몇 번? 6억이니까 3번. 자, 그러면 반감 3번 해볼게. 자, 6억 대 반감 3번 하면 8분의 1이 될 거잖아. 8분의 1을 역시 마찬가지로 100분의 얼마로 표현하면 100분의 12.5가 되겠지. 됩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거대로 한다면 원래 6억 지났을 때 100분의 12.5가 되어야 돼. 근데 문제 기억에서 물어본 것은 100분의 16, 6억 됐을 때. 됐나? 근데 이 값이 6억보다 좀 더 걸린다 그랬잖아. 맞죠? 그러면 6억 플러스 알파 지났을 때 100분의 16이 돼 이렇게 묻는 거지. 맞습니까? 근데 100분의 자 6억 플러스 알파란 말이 6억을 지난 값인데 6억을 지나면 12.5보다 커져 작아져. 6억일 때가 12.5니까 6억을 지나면 12.5보다 작아지겠지. 근데 여기는 15, 이제 12.5보다 훨씬 큰 16이라 그랬잖아. 그럼 안 맞단 말이지. 됩니까? 이해됐나? 자, 그래서 6억 지나면 12.5가 될 거니까 기억에서 묻는 것은 이 값이 6억보다 좀 더 지났을 때도 16이 된단 말이니까 아니다. 이거보다 많이 줄어서 12.5보다 더 작은 값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됐지? 틀렸다는 거야. 자, 니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니은. 자, 니은은 3분의 1보다 크다. 니은은 3분의 1보다 크다. 자, 니은 한번 볼게. 자, 니은은 3분의 1보다 크다. 니은 값. 자, 니은 값. 자, 니은은 x분의 x 다시야. 자, 한번 볼게. 자, 그러면 자, 요 값 쓴 건데 1억이잖아. 참고로 니은 같은 문제가 과거에 기출 문제로 많이 물어봤었어. 자, 이런 거지. 여러분들 방사성 동위원소가 100에서 50 되는 거 반감기잖아, 맞지? 자, 그런데 100에서 75 되는 거, 75에서 50 되는 것, 기간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 100에서 75 되는 기간이 깁니까? 아니면 75에서 50 되는 기간이 깁니까? 70에서 50 되는 기간이 더 길지. 왜냐하면 자, 그래프로 보게 되면 R을 오목하잖아, 맞지? 참고로 감소하는 정도가 계속 늘고 있지. 됩니까? 이거 묻는 문제야. 자, 그럼 다시 할게. 이걸 좀 변형한 건데 3분의 1, 자, 3분의 1 한번 볼게. 자, 3분의 1이란 말은 자, 3과 1, x가 3, x-가 1. 합이 4란 말이지. 그러면 방사성 동위원소만 따지면 방사성 동위원소 x는 3이다. 그 말은 4분의 3이다. 그 말이지. 맞나? 4분의 3이란 말은 75% 말하잖아. 됐지? 자, 그러면 4분의 3. 근데 하나 더 볼게. 자, 문제에서는 근데 3분의 1보다 크다 그랬어. 크다. 크다. 자, 크다가 되려면 봐봐. 시간이 지날수록 방사성원소의 x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양이 줄어들지. 근데 x-는 양이 어떻게 되죠? 방사성원소가 자원수로 바뀔 거니까 x-는 늘어나겠지. 그러면 이 값은 x분의 x-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는 커질 거니까 전체 값은 커지겠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거야. 맞나? 그러면 3분의 1보다 크단 말은 3분의 1보다 크단 말은 4분의 3이 됐을 때보다 시간이 더 지났다 그 말이지. 됩니까? 이건 시간의 흐름이니까. 그래서 3분의 1보다 크단 말은 x가 4분의 3 됐을 때보다 시간이 더 지났다. 그 말이 되겠지. 됐나? 그러면 시간이 더 지나면 4분의 3에서 값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방사성 원소니까. 감소하겠지. 4분의 3보다 작냐. 그 말이 되는 거지. x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통상 이 문제잖아. 맞지? 이 그림으로, 자, 이 그림 해석은 잘 나오잖아. 맞지? 자, 반감기가 2억이고, 문제에서는 지금 C는 1억. 1억. 중간 여기. 여기. 자, 이랬을 때 이 값은 자, 4분의 3인 75%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값이 작은 거지? 이걸 묻는 거잖아. 75보다 작냐? 그렇게 묻는 거지? 그 맞는 말 되겠죠? 됩니까? 한 번 더 확인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거야. 자, 똑같이 지금 현재 75% 기준 잡았을 때 자, 100에서 75 되는 기간이 현재 보면 자, 75에서 50 되는 기간보다 더 짧은 거지? 맞지? 현재 반감하는 속도가 현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같은 양이 줄어들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그 말이 있는 거지. 느려지니까. 됐습니까? 좀 어렵지? 좀 어렵습니다. 자, 디귿. 자, 현재로부터 1억 년 후에 물어봤습니다. 현재 양을 따지면 A는 X의 함량. 자, A는 지금 X는 아까 요거 4분의 1이잖아. 맞지? X 함량은. 전체에 대해서 4분의 1이 있고 B는 5분의 2가 있잖아. 맞나? 자, 생각해 봅시다. 자, 둘 다 X야. 문제에서 둘 다 X야. 쉬운 거지. X가 A에 있고 X가 B에 있고 이 말이잖아. 맞지? 자, 근데 둘 다 X야. 문제 쉬운 거야. 참고로 여러분들 1학년 물어봤지만
자, 반감 2학년 지났다 치자. 반감 2학년 지났다 치자. 2학년이 지나면 A의 건 B의 건 이 방사성원소는 반이 줄어들겠지. 그래서 반감 2학년 지나면 반감할 거니까 A에 있든 B에 있든 상관없이 X는 방사성원소니까 둘 다 2분의 1, 2분의 1이 될 거야. 맞나? 자, 예를 들어서 4억이 지났다. 4억이란 말은 반감 몇 번? 반감? 2번. 그러면 둘 다 4분의 1씩, 4분의 1씩 곱하겠지. 맞지? 그러면 얼만큼의 시간이 지나건 간에 분모나 분자나 똑같은 수를 둘 다 곱해줄 거잖아. 그럼 변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됩니까? 이 값은 계속 일정하게 되는 거지. 됐나요? 분모의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해줄 거니까. 같은 동위원수 x를 쓸 거니까. 자, 3번. 자, 어느 지역 지표 드러나 화감과 변성함, 최저감 나와 있는데 지금 단 A와 B의 절대 연령은 모두 T로 같다 그랬습니다. 참고로 변성함이라는 것은 열과 압력 받아서 변성된 애들이야. 기존 암석들이.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자, 화강암 바로 화성암이 될 건데 마그마가 뚫고 들어와서 이들 현존 보면 형성되었을 건데 E와 바로 닿아 있는 B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기존에 있던 암석이 열받아서 변성된 애라는 거지. 그리고 나이가 같기 때문에 바로 B란 놈은 A에 의해서 변성돼서 생성된 놈, 이 말하는 거지. 두 놈은 같이 형성된 겁니다. 자, 됐지? 자, 그리고 자, X의 반감도 1억이고 C의 화폐석. 화폐석은 어느 시대? 화폐석은 신생대. 그러면 이 C라는 놈은 신생대 지칭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됐지? 자, 그리고 문제 한번 가볼게. A는 중생대에 생성되었다. A. 자, 참고로 A의 이 방사성 동위원소 이 함량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전체가 24개고 8개니까 3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3분의 1이라는 정확한 기간을 찾는 게 아니잖아. 안 해도 되지? 왜냐하면 이게 중생대 여부만 따지면 되는 거잖아. 그럼 3분의 1이란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1과 4분의 1 사이, 반감 한 번과 두 번 사이. 근데 반감기가 1억이기 때문에 1억과 2억 사이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걸 적용시키려면 이게 중생대인지 알려면 각 시대의 시작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라, 기억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고생대 시작 얼마죠? 5.4억. 중생대는 2.5억. 신생대는 0.66. 기억하셔야 돼. 하셔야 돼. 자, 그러면 바로 2.5와 0.66이 중생대인데 바로 1억과 이건 여기 다 포함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당연히 다 이건 중생대 되는 거죠. 됐지? 됐고. 자, B와 C의 경계 부근에 B의 침식물이 존재한다. 이게 뭐냐면 이건 부적합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참고 이런 거잖아. 자, 부정합은 원래 기본적으로 지층들은 원래 물속에 잘 퇴적되잖아. 맞지? 근데 이게 융기돼서 물 밖으로 나오면 비바람 맞으면서 깎여 나가는 거지. 깎여 나가면 참고로 이 기반함들이 있던 애들 막 깎여서 부스러기들이 막 나올 거야. 그러면 작은 애들은 뭐 바람이나 또는 물에 의해서 이동될 거고 큰 조각들은 남는 거지. 이 큰 조각도 남은 상태에서 그대로 밑으로 침강. 그 위에 새롭게 쌓이면 그걸 뭐라 합니까? 부정합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 부정한 면, 이 경계에 바로 이런 큰 자갈들이 남아있잖아. 이걸 뭐라 부른다? 기저여감. 이 기반함에서 떨어 나온 애들. 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 침식물이 존재한다. 그 말은 바로 현재 기반함 밑에 있는 면에서 떨어져 나온 애들. 풍간 침식보다 떨어져 나온 애들. 바로 부정함인지를 묻는 거지. 근데 시대를 본다면 중생대와 신생대 바로 시대가 바뀔 거니까 가운데 이거 경계할 가능성이 있겠지. 부정함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 이런 거야. 지금 A, B, C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돌렸습니다. 자, 원래 이런 거지. 원래 기존 지층들이 있었는데 참고로 A란 놈이 관입했어. A란 놈이 관입했더니 주변에 있던 암석들이 변성되는 거지. 그 변성함이 형성된 거야. 근데 요 있던 애들이 위에 있는 애들 깎여 나가고 침식되고 그 위에 새롭게 C가 쌓이게 된 거지. 됩니까? 이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 됐지? 자, 티귿. 자, 현재로부터 T 이후 A 포함된 X, X 다시 함량 B. 자, X와 X 다시 함량 B를 그랬습니다. 함량 B. 몇 대 몇인지 이거지? 자, 그러면 지금 t라는 시간 지나서 이 상태잖아. 그러면 t라는 시간 지났을 때 얼마 남습니까? 방사성 원소가 t라는 시간 지났을 때 3분의 1 남는 거지. 지금 3분의 1인데 t 시간 한 번 더 지났어. 그럼 또 3분의 1 되는 거지. 그러면 3분의 1에 3분의 1 얼마입니까? 9분의 1. 근데 여기서 9분의 1이란 말은 자, 총량을 9라고 뒀을 때 방사성 원소가 x가 1이란 말이잖아. 다시 밑에 있는 이 9라는 것은 x와 x 다시 합친 거잖아. 맞지? 그래서 x와 x 다시 합친 게 9고 x가 1이니까 x 다시는 얼마? 8 되겠지. 그럼 1대 8이잖아. 1대 8. 그러면 b를 물었기 때문에 현재 요거 9가 아니라 8이 되겠죠. 맞지? 비율이니까.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갈게. 자, 4번.
자, 수평, 퇴적함층, 그래. 원래 수평층이었는데 이들 지금 단층선, 단층이 형성되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따져볼게. 자, 그리고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다. 그 말은 위로 올라갈수록 젊은 놈. 최근에 생성된 건 나이가 어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나이가 많다. 그 말이잖아.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A에서 A-로 갔더니 자, 나이가 어떻게 됐죠? 증가했지? 자, 나이가 증가했단 말은 나이가 많은 놈은 아래쪽에 있는 거야? 위에 있는 거야? 나이가 많은 놈은. 나이가 많은 놈은 아래쪽에 있겠죠? 맞지? 그 말은 갑자기 나이가 올라가려면 현재 밑에 나이 많은 놈이 올라왔다. 그 말이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여기 단층선, 단층면이 있습니다. 자, 이 면 위에 실려 있는 걸 상반이라 하지. 수직적으로 위아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 이 면 위에 실려 있는 걸 상반, 아래쪽을 하반. 그러면 상반은 어느 쪽? 상반은 오른쪽. 오른쪽이 상반, 왼쪽이 하반 될 겁니다. 그럼 이 경우는 상반이 올라온 경우지. 상반이 올라오려면 횡압력이야, 장력이야? 횡압력이죠. 그러니까 횡압력에 의한 무슨 단층? 횡압력에 의한 역단층 되겠죠. 역단층 됐습니다. 자, 나 같은 경우는 B 다시 쭉 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이를 확인할 때 하반보다는 상반의 기억력이 좋아. 맞지? 지금 B 시작이 바로 상반이잖아. 맞지? 상반 쭉 올 건데 참고로 요거 단층선 딱 넘어섰더니 나이가 어떻게 된 거야? 많아졌지. 그 말은 기존에 있던 상반은 나이가 어리단 말이지. 맞나? 자, 상반이든 나이가 어리단 말은 나이가 어리려면 위쪽이 아래쪽이에요. 나이 어린 놈은. 나이 어린 놈은 위에 있죠. 나이 많은 놈 아래 있으니까. 맞지? 그 말은 여기 B쪽은 나이가 젊은 놈이 밑으로 내려와서 나이 어린 축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이잖아. 됐나? 그러면 상반이 어떻게 된 거죠? 내려온 거. 맞지? 이건 상반이 내려오려면 미끄러져 내려온 거지? 장력에 의한 거. 그래서 장력에 의한 이거는 정단층이 되겠지. 됐습니다. 자, 가는 횡압력 맞고 나의 깊이가 같을 때 암석 연령은 단층 상반, 단층 하반보다 많다. 지금 나에서 그대로 내려왔더니 지금 B에서 B'까지 나이 다 같은 깊이잖아, 맞지? 같은 깊이 왔을 때 누가 더 나이 많습니까? 오른쪽이 왼쪽이야? 오른쪽 더 나이 많지? 근데 오른쪽이 상반이야, 하반이야? 하반이잖아. 맞지? 하반이 더 나이 많다고. 됐습니까? 그걸 그대로 해석한 거고. 자, A, B, B 모두 깊이에 따른 암석의 연령 변화. 여기서 연령 변화는 단층선에서 나이가 한번 뛸 거잖아. 맞지? 그랬을 때 나이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걸 묻는 거지. 자, 그러면 자, 그림을 한 새로 그렸습니다. 똑같은 거야. 그냥 지층만 넣었어. 됐지? 자, 그러면 자, 볼게. A에서 쭉 내려갔을 때 자, 위에 있던 파란색 젊은 놈을 지났는데 또 젊은 놈을 만나네. 그럼 나이가 젊은 거야. 나이가 어린 거지? 그럼 나이가 감소한다. 그 말이잖아. 감소하는 거고. 자, B 한번 볼게. 자, B 같은 경우는 쭉 내려오다가 자, 원래는 여러분들 이 주황색과 파란색 중에 파란색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파란색이 어린 놈이잖아. 주황색이 나이 많은 놈이잖아. 그러면 파란색을 지나고 갑자기 또 주황색을 만나는. 주황색은 원래 밑에 있던 나이 많은 놈이잖아. 맞지? 그럼 나이가 증가하겠지. 됐습니까? 여러분 나이 증가. 그러면 자, A, B, A는 나이 감소, B, B는 나이 증가. 나이 변화 경향이 서로 반대네. 다르네. 근데 밑에는 동일한 경향이 되니까 틀렸다는 거지. 됐지? 별거 없습니다. 오케이. 자, 5번. 자, 단층 일부 산출되는 화석. 자, 화석 가지고 시대를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응위암 나왔습니다. 응위암은 뭐가 쌓인가? 화산재가 쌓인 거. 자, 화산재가 쌓이는데 이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태저감 중에 응위암은 어디 속하죠? 태저감 종류는 세설성, 유기적, 화학적 중에 세설성이었죠. 맞지? 뭐 원래 점토와 자갈과 모래하고 이런 것들 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응위암도 세설성이죠.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런데 화산 분출되었을 때 고체 입자들인데 모래 크기가 맞지? 자, 이 활동이 잘 일어납니까? 화산 분출이? 잘 안 일어나지. 그러면 이거는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장안 지역에 예를 들어 화산 분출이 있었어. 그러면 이 정관이나 일광이나 또 이 장안 지역에 화산재가 쌓였겠지. 그러면 이 지층들을 비교하면 화산재 있고 이 화산재 있고 화산재 있고 이놈들 다 같은 시대에. 지층을 선후 관계를 따지는데 이걸 이용하는 거지. 이걸 암상 대비라 그러지. 어쨌거나 시대를 한정면 따지는데 선후 관계를 따지는데 이들의 현종미 해결하는 키가 된다. 열쇠가 된다. 무슨 층? 열쇠층. 또는 다른 말로 건층이라고 그러죠. 건층. 열쇠 건자야. 한자로 쓴 거야. 자, 같은 말입니다. 둘 다 나옵니다. 맞지? 용어 둘 다 나와. 자, 근데 열쇠층은 참고로 응애암 말고도 뭐 있죠? 석회암도 있고 석탄도 있고. 근데 그들보다는 이 응애암이 잘 나오지. 자, 가볼게. 자, 서로 다른 두 시기라 그랬습니다. 역전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쪽이 더 나이가 많다. 자, 그리고 산출된 화석들 모두 다 다른 기라 그랬습니다. 됐지? 자, 가보겠습니다.
방추충은 고생대 맞습니까? 아셔야 돼. 방추충 유명한 거야. 필석도 아셔야 돼. 여기 이 정도는 다 아셔야 됩니다. 자, 삼엽충 고생대. 자, 공룡 중생대. 삼엽충 고생대. 필석 고생대. 아셔야 됩니다. 화폐석 신생대. 자, 그러면 자, 1번에 있는 1지역에 있는 여기 있는 응유함은 고생대와 고생대 사이니까 당연히 고생대가 되겠지. 그렇지? 그런데 4지역 보게 되면 역전되지 않았다 그랬는데 신생대 위에 있어. 그럼 이놈은 신생대거나 또는 신생대 2가 되겠지. 됩니까? 그러면 1과 4는 서로 다른 시대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런데 지역 2를 보게 되면 중생대 2우잖아. 고생대일 수는 없지. 그럼 이러면 현재 2와 4가 같은 놈이라 그 말이지. 그렇지? 이거 역전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나머지 3 같은 경우는 이거는 나머지 고생대 되겠죠? 그래서 1과 3이 같은 거지. 자, 1과 2 응염층 같은 시기 아니지 1, 3이 같은 것, 2, 4가 같은 것. 가장 오래된 지층은 참고로 화석 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일단 가장 오래된 건 고생대 1과 3이 가능하겠죠? 1, 3 중에 골라야 되는데 참고로 방추충하고 필석하고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삼엽충은 고생대 전 시대에 걸쳐서 번성했습니다. 근데 필석과 갑주어와 방추충 요 세 가지는 지금 말했던 순서대로 삼필갑방, 삼엽충, 필, 갑, 방 됩니까? 한번 확인할게. 자, 시대마다 번성했던 생물들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 40억, 5.4억, 그리고 2.5, 0.66 그랬습니다. 자, 근데 성칸불의 시대는 시생누대와 원생누대 나누지. 자, 여러분들 시생누대 시작은 40억, 원생누대 시작은 25억 수능이 나온다니까 아셔야 돼. 알지? 자, 참고로 시생누대 때 유명한 동물이 자, 유명한 화석이 스트라토라이트. 근데 이거는 동물이 아니라 남세균 또는 남조류가 현재 태적 구조를 만든 거지. 그 구조를 스트라토라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원생누대 하면 또 뭐 이야기하죠? 무슨 동물군? 에디아카르 동물. 이 용어가 나오면 이거 원생누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척추 동물들이 한꺼번에 많이 화석으로 발견된 것. 그걸 말하지. 호주 지역입니다. 자, 고생대는 전시대 삼엽충. 물론 이게 몇 억이나 되다 보니까 모양은 계속 변합니다. 그렇지만 다 삼엽충. 자, 아까 초기에 누구라고? 필석. 그 다음 갑주어. 갑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이는 물고기. 그 다음 방추충. 방추충은 다른 말로 푸줄리나하라고 하기도 해. 근데 여러분 이것까지 잘 안 나올 거야. 앞번 교육과정은 막 혼유해서 나왔지만 지금 교육과정은 거의 방추충만 나와. 됐지? 자, 중생대에 누가 있죠? 공룡 전시대. 또 암모라이트 전시대. 중간에 누가 있지? 시조새. 시조새는 말 그대로 새의 시조라 그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참고로 날개 끝에 발가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리가 있지만 부리에 이빨이 있습니다. 근데 이놈은 중간에 있어. 중생대는 세 개의 기 어떻게 나누죠? 중생대 세 개의 기. 트리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중간에 쥐라기. 됩니까? 자, 신생되면 앞에 화폐석 그리고 또 유명한 뭐 있죠? 뒤에 포유류, 매머드. 기억나지? 자, 식물. 성칸물 시대에 식물 없습니다. 육상 식물은 언제 나왔다 그랬지? 원래 자외선 때문에 현재 보면 자, 바다에서 먼저 생물이 출현하고 나중에 남세균이 남조류가 또 생물들이 광합성하면서 산소가 늘어나면서 오존층 만들고 밖으로 나오지. 언제 나왔다 그랬죠? 기까지 알아야 돼. 실루리아기 알아야 돼. 이건 수능에 나와. 실루리아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고생대 실루리아기. 아셔야 돼. 자, 그러면 고생대 중간쯤부터 양치 식물이 번성하죠. 맞지? 중생대는 거시. 시생대는 속시. 여기서 거시와 속시라는 것은 원래 동물의 난자에 해당되는 게 식물의 밑씨입니다. 이 밑씨가 시의 방 안에 있는지 그 여부야. 그래서 우리가 거시와 속시로 나누는 거지. 대표적인 거시는 뭐 있습니까? 쉬운 거예요. 소나무와 은행나무. 근데 소나무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다 비슷하거든. 다 소철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소철류와 그리고 은행나무. 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 민들레는 뭐죠? 속시야 거시야? 민들레는 거시 봐. 이렇게 틀린다고. 아니, 이 친구는 미안해. 그게 아니고. 원래 씨가 막 날아가잖아, 맞지? 씨가 겉에 드러나 있고 막 날아가잖아. 그래서 착각을 한다고. 아까 말했던 소철류하고 은행나무 얘는 다 속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 그는 씨가 날아가는 거고 실제로는 아까 말했던 미씨는 원래 속에 있다가 수정이 된 다음에 씨를 만든 씨가 나중에 날아가는 거지. 미씨하고 씨하고 다른 거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상에서 단풍나무 나왔어. 어디지? 속시.
소나무하고 은행나무 아니면 다 속시야. 되겠나? 알겠지? 자, 그리고 기후는 전반적으로 다 온단했지만 중간중간에 빙하기 있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빙하기라도 적도까지 얼어 안 얼어? 안 얼어. 빙하의 지역이 좀 더 늘어날 뿐이야. 적도 지역은 안 얼어. 됐지? 자, 중간중간 빙하기 있었지만 유일하게 빙하기가 없던 게 중생대. 가장 온난한 시기. 신생대도 빙하기 있었죠? 그리고 육지 살았던 생물들, 자, 육지 한번 볼게요. 육지 살았던 생물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표현했냐면 문제상에서 이 지층이 해성층인지 육성층인지 묻거든. 그러면 육지 살았던 생물들이 있다면 육성층이고 육지에 형성된 것. 만약 바다 생물들이 있다면 해성층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하나 더. 시생유대 때 어떤 생물이 출현한다 이야기를 하죠. 이거 좀 깊은 거야. 깊긴 한데 내용은 있어. 뭐 있지? 원핵생물. 그 원시 생물이 그 말이잖아. 좀 더 발전된 게 진핵. 그런데 또 자, 원생유대 때부터 진핵에 또 말 안 써. 뭐 쓰냐면 다세포 생물 출현. 이런 말 쓰지. 좀 깊게 들어가면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넘어갈게. 자, 그럼 다시 갑니다. 고생대는 필석, 갑주와 방추층이다. 방추층보다는 필석이 먼저다. 자, 그러면 아까 문제 돌아가면 자, 필석이 있고 3에는 필석, 1에는 방추층. 됐습니까? 그럼 누가 먼저? 3, 필석이 먼저. 그리고 방추층은 고생대 후기에 번성했단 말이야. 삼엽충과 함께 소멸합니다. 멸종합니다. 언제 멸종했지? 고생대 말에 뭘 만들어서? 뭘 만들어서? 판계를 만들어서. 급격한 기후변화 생겨서. 됐나? 자, 됐고. 자, 산호화석이 산출되는 지층은 모두 신생대. 자, 참고로 이거 역전 안 되었는데 여기 각 신생대인데 위로 쭉 있는 산호. 신생대 되겠죠? 됐지? 넘어갈게. 6번. 자, 어느 지역 지층 암석 분포 나와 있는데 참고로 자, 기업과 니은에 면이 있지만 다 없는 게 아니지. 끝 정보는 남아있잖아. 끝 정보는 남아있잖아. 그러면 위쪽 끝 같은 거, 위쪽 끝 같은 거 찾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나는 기억, 다는 니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위쪽 정보는 남아있으니까. 됐지? 자, 화성암 이암의 포획암. 포획암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 맞지? 기존에 있던 지층들이 있는데 마그마가 뚫고 올 때 이 뚫고 오는 강한 힘에 의해서 깨지는 거지. 기존 기반암들이. 파편이 깨져서 마그마 속으로 돌아가서 함께 굳어버린 걸. 그걸 우리가 포획암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포획암은 기존에 있던 지층, 기존에 있던 암석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관입 당한 거야, 당한 놈 거야, 아니면 관입 한 놈 거야. 포획암. 관입 당한 놈게 되는 거지. 더 나이가 많은 놈이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이암이 포획암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은 이암이 관입을 당했느냐 그 말이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한번 볼게. 그림 보게 되면 자, 관입한 것. 이거 화성암이잖아. 맞지? 맞지? 현재 지금 뭐 물론 사암에 지금 관입한 모습이지만 가의 그림이나 나의 그림이나 저 근데 다를 보게 되면 참고로 여기 이암까지 관입을 당했잖아. 이암이 있는데 관입 당한 게 다 나오지? 맞습니다. 관입 당한 놈이면 존재할 수 있는 거지. 됐고. 자, 가에서 B층, A층 암석 침식물이 존재한다. 아까 이거 얘기했잖아. 침식물이 존재한다. 이 말은 무슨 관계? 부정합 관계. 됩니까? 지금 여기 볼게. 이 그림 볼게. A와 B가 있는데 이 부정합 맞습니까? 부정합 맞나? 맞지? 왜냐하면 무조건 기본적인 태적은 참고로 이건 이암과 사암이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쇠설물들이잖아. 그럼 이들이 쌓이려면 중력에 의해서 수평선으로 나란하게 쌓여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나란한 관계가 아니잖아. 됩니까? 그럼 이거는 현재 부정합 맞는 거지. 그럼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쉐일 쌓이고 그 다음에 사암 쌓이고 다시 이거 부정합 된 다음에 B가 쌓인 거지. 됩니까? 부정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됐지? 자, 하나만 더 할게. 이암과 쉐일은 뭐가 쌓인 거죠? 이암과 쉐일은 점토 입자였지. 맞나? 입자 작은 거야. 두 개 구분됩니까? 되죠? 쉐일은 뭐가 있다고? 층상 구조를 가진다고. 얇은 층을 이루고 있다고. 그래서 모형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은 거야. 그놈들의 실제 성질과 유사하게 다 표현을 한 겁니다. 여강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막 그려놓는 거고. 그리고 벽돌 모양은 뭐지? 벽돌 모양이? 벽돌 모양. 벽돌을 만드는 원료를 표현한 거야. 시멘트의 원료가 뭐죠? 시멘트의 원료가 석회암. 이 시멘트 가지고 벽돌 만들잖아요. 그래서 석회암을 벽돌 구조로 표현하는 거예요. 됩니까? 자, 가볼게. 자, 됐고. 자, 부자 관계 됐고. 기억, 이거, 니은 다 했잖아, 맞지? 됐습니까? 넘어 되겠지? 자, 7번. 자, 지금 어느 지역 지질 단면 나와 있고 시간에 따른 방사선 동위원소 붕괴 곡선 나와 있습니다. 자, 나와 있고 자, 일단 X, Y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현재 당시에 25%와 50%. 그 말은 반감을 2번 한 것, 반감을 1번 한 것. 이 말이 되겠지? 그래서 현재 2회, 현재 그리고 이건 1회, 1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삼엽충 화석이 있다. 이건 고생대를. 그리고 이암층에는 화폐석, 신생대를 말하겠지? 시대를 알려주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문장 가볼게. 자, 지금 A와 B에 서로 다른 종류의 방사성 동위원소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A에 X가 들어갈 수도 있고 Y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퍼센티지도 달라. A에 X가 있는데 이 X가 25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는 거지. 맞지? 그러면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 됩니까? 네 가지가 되는 거지. 맞지? X인지 Y인지.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25인지 50인지. 네 가지 경우입니다. 원래 일반적인 문제는 경우의 수를 2가지 정도만 해서 제시하는데 몇 년 전에 수능 문제에서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의 수를 산출해서 푸는 문제가 나왔어. 그 뒤로 막 계속 나오는 거야. 네 가지 경우의 수를. 자, 한번 볼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순서를 좀 정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플러스 표지가 있다. 현재 보면 이 경계에서 이게 바로 기저 여감이 되겠지. 자, 그 말은 여기는 무슨 관계? 부정합의 관계 되겠죠? 그러면 A와 셰일 중에 누가 먼저다? A가 먼저 되겠지. A가 있고 깎여 나오고 셰일이 쌓인 거니까. 자, 그리고 A와 셰일을 다 함께 B가 뚫었잖아. 맞지? 관집을 했지? 그러면 순서는 A와 현재 자, 셰일 그다음 B라는 것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우선적으로 A와 B의 선후 관계를 따져야 됩니다. A와 B의 선후 관계를 알아야 각각 누가 얼만큼 있는지를 한번 따져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A에 먼저 X가 들어있다 치자. 자, 그러면 X가 25%. 그러면 B에는 당연히 나머지 Y가 있을 거고 50%가 남아있다. 이 말이 되겠지. 자, 그리고 또다시 A에 X가 있는데 이게 25%가 아니라 50%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Y에 현재 B에 Y가 있을 거고 이거는 25%. 됐지? 자, 그럼 한번 따져볼게. 자, 여기 분계곡선이 나와 있는데 이 분계곡선은 단순하게 반감기만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50%딱 끄게 되면 X는 3억 그리고 Y는 1억인 거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A에 X가 25% 있다. 그러면 3억짜리가 25란 말은 반감 2번, 3억짜리가 2개, 6억 되겠지. 됐죠? 자, Y 같은 경우는 1억짜리인데 이게 50%란 말은 반감 1번, 1억짜리가 1개.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경우의 수. 자, A의 X가 50 있단 말은 3억짜리가 1개, 3억. 그리고 B 같은 경우에 이제 Y가 25가 있다면 1억짜리가 2개, 2억 되겠지. 자, 지금 시간의 흐름을 보면 A가 먼저라고 했지. 그러면 A가 더 나이 많은 거지. 자, 지금 여기 보면 A와 B 6억과 1억, 3억과 2억. 둘 다 A가 더 나이 많은 거 맞네. 둘 다 가능한 겁니다. 둘 다 가능한 거지. 됐나? 그래서 첫 번째 묻는 거야. A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는 X이다. 이게 맞는지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러면 나머지 두 개의 경우 따져봐야 됩니다.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A에 Y가 있는 경우 역시 25나 50이 있을 건데 자, A에 Y가 25, B에 X가 50. 자, 또 Y가 50, 그리고 X가 25 이렇게 있겠지? 자, 그러면 Y가 25란 말은 1억짜리가 두 번 그 말이잖아. 그럼 이건 2억. 자, B에 X가 50, 이거는 3억짜리가 한 개, 3억 되겠지? 자, 그리고 A의 Y가 50, 1억짜리가 한 개, 1억. 그리고 B의 X가 25, 3억짜리가 두 개, 6억. 아니, 근데 A가 더 나이 많다 그랬잖아. 그럼 이 경우들은 A의 Y 들어간 경우는 다 안 맞다는 거지. 이 다 틀린 거지. 다 탈락이지. 그러면 위의 경우가 맞다. 그러면 A의 X가 있는 건 맞구나.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됩니까?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A의 X가 있더라도 25인지 50인지 구분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되는지 한번 볼게. 자, 그러면 A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는 X이다. 맞죠? 자, 암석의 생성 순서는 A, 셰일, B, 석회암, 이암이다. 자, 봐봐. 일단은 우리가 A와 셰일과 B 이 순서는 알고 있어. 그 뒤에 있는 석회암과 이암 이게 맞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참고로 여러분들 셰일과 석회암 사이에 굴곡져 있죠. 이거 침식된 거지. 맞나? 원래는 수평 퇴적의 원리에 의해서 수평선과 나란하게 쌓이게 돼 있는데 현재 직선이 아니잖아. 그럼 이거는 부정합을 의미하는 거야. 무조건 부정합이라 해서 기저여감이 있는 게 아니잖아. 맞지? 기저여감 없는 경우도 있죠? 근데 기저여감이 있다면 반드시 그거는 부정합이 되는 거고. 아니 큰 자갈들이 아니라 작은 부스러기만 남아가지고 그들은 쉽게 제거돼서 기저여감 자갈들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자, 어쨌든 이거는 부정합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정합. 자, 참고로 이거 석회암, 이암, 석회암이 고생되고 이암이 신생되라 했으니까 이건 순차적으로 쌓인 거 맞지? 역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자, 봐봐. 자, 그러면 석회암과 이암 순으로 쌓였어. 맞지? 셰일 위에 석회암, 이암.
셰일 위에 석회암, 이암. 자, 그런데 이 B라는 관입은 자, A가 만들어지고 그다음 부정합 셰일, 부정합 석회암, 이암 이렇게 만들어지고 관입했을 수도 있잖아. 참고로 석회암과 이암이 관입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지. 그림이 잘려있기 때문에. 맞지? 그러면 이 관입은 B의 관입은 얼마든지 A와 셰일 다음에 B란 놈은 석회암 다음인지 이암 다음인지 얼마든지 위치가 달릴 수 있는 겁니다. 맞지? 자, 그런데 정보가 나와 있잖아. 삼엽층은 고생대, 자, 이암층은 신생대. 자, 그러면 또 다른 정보가 뭐가 있냐면, 자, 참고로, 자, 아까 원래 여러분들 고생대 하면 얼마였죠? 기간이 고생대는 얼마에서 얼마? 5.4에서 2.5. 자, 봅시다. 고생대는 5.4에서 2.5란 말이야. 자, 그러면 A가 6억, 3억 되는지 한번 따져보자는 거지. 자, A가 6억 됩니까? 아니, A가 꼭 고생될 필요는 없잖아. 여기서 고생되는 건 석회암이 고생되면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이면 셰일은 그리고 A는 고생될 수도 있고 더 이전인 성과물 시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6억 될 수 있지. 3억은 됩니까? 셰일이 3억, 자 A가 3억인 것 되나? 가능성이야. 되는지 가능성 여부만. 자, 뭐냐면 석회암은 고생되잖아? 이러면 5.4, 2.5야. 그럼 얘를 2.6억이라 치자. 석회암이 2.6억이야. 그러면 그 전에 있는 애들은 2.6보다 크면 되지. 그럼 A가 3억이면 가능하지, 그것도. 그럼 둘 다 된단 말입니다. 됩니까? 그러면 A에는 X가 25나 50이나 다 가능한 이야기야. 다시 한번 기억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자, 그러면 A란 놈은 6억 또는 3억인데 그랬을 때 B란 놈은 1억 또는 2억이야. 1억 또는 2억은 어느 시대야? 1억이든 2억이든. 모두 다 중생대지. 모두 다 중생대지. 그러면 이놈은 B는 중생대 형성되었기 때문에 바로 석회암이 고생대, 이암이 신생대 이 사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됩니까? 됐지? 그래서 순서는 A, 셰일, 석회암, 그리고 B, 이암 되는 거지. 자, 이 순서가 되는 거죠. 맞지? B는 현재 보면 1억과 2억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1억과 2억은 중생대니까. 그래서 고생대와 신생대 사이, 현재 석회암과 이암 사이가 된다. 이 말이지. 자, 그리고 이암층에 퇴적되어 있는 기간 동안 화성암 포함된 모원소의 함량 감소율. 모원소란 말은 방사성 원소잖아. 방사성 원소는 X 또는 지금 Y를 말하는 거잖아. 맞지? 자, 지금 X가 어디 있습니까? A입니까? B입니까? A에 X, B에 Y가 있는 거죠? 맞지? 그러면 X, Y의 감소율을 비교해봐라. 그 말이야. 그런데 감소율이 크단 말은 같은 기간 동안 확확 줄어드는 거지. 더 빨리 줄어드는 거지. 더 빨리 줄어든단 말은 반감기가 긴 거야, 짧은 거야? 더 빨리 줄어든단 말은 반감기가 더 짧은 거. 아니, 짧아야 팍팍 반씩 빨리 줄어들 거잖아. 맞지? 그러면 감소율이 큰 건 X입니까? Y입니까? Y가 되겠지. 같은 기간 동안 더 많이 감소했잖아. 맞지? 그래서 Y가 감소율이 크기 때문에 Y가 들어있는 B가 더 크단 말이지. 근데 A가 B보다 크다 했으니까 안 맞다 그 말이야. 됐지? 자, 그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8번. 8번. 자, 어느 지괴란 말은 땅 덩어리, 수괴란 말은 물 덩어리. 수괴가 잘 나오는 게 여러분들 나중에 심층순환이나 또는 물의 해수의 특성할 때 나오지. 자, 이 땅 덩어리가 움직였는데, 자, 참고로, 자, XY 함량 지계 위도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현재 보면 A 생성 당시에 XY 총량을 지금 100이라고 어차피 잡았잖아, 맞지? 그래서 이 분모가 지금 100인 상태. 됐지? 이걸 말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동일한 경도를 따라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다. 우리 위도가 있고, 가로선 위도가 있고, 세로선 경도가 있는 거잖아, 맞지? 동일한 경도를 따라서 움직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가볼게. A가 생성된 시기에 지괴는 북반구에 위치하였다. 자, 북반구 정확한 위치 찾을 필요 없습니다. 이게 적도 위인지 아래인지 그걸 따지면 돼. 참고로 북반구와 남반구 가로 현접 및 그걸 나누는 기준선이 적도가 될 것이고 이 적도에 대해서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이것만 따지면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정보 가지고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는데 참고로 MA 이거 100만 년 전이잖아, 맞지? 그럼 300MA란 말은 3억 년 전. 그러면 3억과 2억 되겠지. 자, 그런데 이 양을 보면 X양. 지금 우리는 절대 연령 가지고 좀 따지고 있는 거잖아. 60에서 30. 앞에 양이 얼마든 간에 무조건 반. 이 반감기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3억에서 2억 가는 동안 1억 년 지나는 동안 반이 줄었다. 그 말은 x의 반감기는 1억이다. 그 말이 되겠지. 됐죠? 자, 반감기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 자, 여러분들 또 200에서 또 1억 지나면 100이 되겠죠? 자, 200, 300. 100에서 이거 200, 자, 2억 년 전이잖아, 맞지? 그러면 좀 더 시간이 지나면 1억 년 전이 되겠지. 자, 100억. 100이 아니라 100m이 1억. 됐습니까? 자, 최근으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놈 또 1억 지났으니까 또 반 줄겠지? 그럼 x는 얼마야? 15. 다시 또 1억 지나면 얼마죠? 1억 지나면 현재가 되겠지? 시간으로 본다면 0이 될 거고, 현재 15에서 반 얼마? 7.5가 되겠지. 그 말은 x는 현재 7.5가 있을 거다. 그 말이잖아.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자, A에서는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15%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 15란 말은 x는 7.5인데 요거 15 돼 있네. 그럼 이놈은 누구야? 나머지 y랑 갈 수가 있다는 거지. 됐습니까? 지금 x는 현재 7.5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문제상에서 x인지 y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15가 남아있다고 그랬으니까 이놈은 15란 놈. 7.5가 아니네. 그럼 당연히 나머지 y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다시 이제 x 가지고 한번 따져볼게. 자, 여러분들 200에서 0으로 2억 년 지났지? 2억 년 지나는 동안 현재 위치는 위도가 얼마입니까? 현재 위치는 위도 30도지. 근데 2억 년 전 200일 때 이놈의 위치는 어디였죠? 15였지. 그 말은 2억 년 동안 몇 도 움직인 거야? 2억 년 동안 15도 움직였다. 그 말이지. 2억 년 동안 15도 움직였다.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과거야. 이놈이 생성 당시 위치야. 그럼 거꾸로 가야 되겠지. 시간이 지날수록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과거로 가려면 밑으로 내려가야지. 됩니까? 똑같이 2억 년 보내봅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그 위치지. 그 말은 이 적도 위치 기준을 따지는 거잖아. 적도가 윈지 아래인지. 그럼 적도 위치 한번 따져보자고. 적도 위도 얼마? 0도 되겠죠? 그러면 15도에서 과거로 돌아간다. 15도 내려오겠지. 2억 년 과거로 가는 거지. 맞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이렇게 지금 적도에 왔단 말이야. 적도에 왔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2억 지났다. 자, 30에서 60, 60에서 다시 또 2배 얼마죠? 120 되겠지. 120. 좀 이상하지 않아? X와 Y 합이 얼마야? 100이지. 근데 한 놈이 120이야. 그럼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러면 120보다는 작아야 X와 Y 합쳤을 때 100이 되는 거잖아. 지금 120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이보다 숫자가 더 작아야 되는 거지. 이보다 숫자가 작단 말은 더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여러분들 120에서 60, 30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120보다 숫자 작으려면 이보다 위에 있어야지. 그러면 적도보다 위에 북쪽, 북반구, 남반구. 북반구가 되는 거지. 됩니까? 그렇게 찾는 겁니다. 됐나? 이제 북반구 알았다. 자, 가볼게. 자, 두 번째. 방사성 동위원소 반감기는 X가 Y의 3분의 1배보다 짧다. 3분의 1배. 자, 참고로 X의 반감기가 얼마죠? X의 반감기가? 1억이었죠. 그러면 이 X가 Y의 3분의 1배보다 짧다. 그 말은 Y란 놈은 3억보다 크다. 그 말이잖아. 맞지? 자, 3억보다 크다. 자, 그런데 3억? 3억. 3억보다 크다. 그 말이야. 맞지? 3억. 300여길 말하네? 그래서 300일 때, 3억 년일 때, 3억 년 전일 때 Y양을 준 거야. 얼마라고? 25라고. 됩니까? 현재 Y는 얼마야? 현재 Y는? 문제 나와 있잖아. 현재 얼마? 15지. 15지. 자, 그러면 3억 년 전에 25였다가 현재 15다. 3억 년 전에 25였다가 현재 15다. 25에서 15 갔어. 반감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아직 반이 안 됐지. 반이 되려면 12.5가 돼야 되잖아. 근데 아직 반까지 안 됐잖아. 반이 안 됐는데 이거 3억 걸렸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반으로 감소하려면 시간 더 지나야 되니까 3억보다는 큰 값이 되겠지. 됐지? 그래서 25에서 15 됐단 말은 아직 반으로 안 줄었는데 이 기간이 3억이야. 그 말은 반감기는 3억보다는 클 것이다. 됐죠? 자, 디귿. 지궤가 25도N 위치할 때 A에 포함된 방사선 동요소 함량 X, Y 물어보고 있는데 25도N에서의 정확한 값을 묻는 게 아닙니다. 묻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미 나온 자료에 15, 15 좀 확대시켰다. 15, 15 요게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원래는 지금 이 테두리 선이 위도가 제로인 적도선이잖아, 맞지? 좀 더 북쪽으로 해서 쭉 북극을 향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이 노란색이 이게 생성 장치 위치예요. 이놈이 동일한 경도를 따라서 쭉 올라가겠지. 가서 현재 위치 와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자, 여기가 25도 N입니다. 여기에서 X, Y 양을 비교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런데 현재 Y는 15잖아, 맞지? 그리고 X가 15일 때는 언제입니까? 1억 년 전이죠? 이 숫자를 서로 비교해 보는 거지. 비교해 보는 거지. 자, 봐봐. 둘 다 15, 15 같을 때야. 근데 참고로 Y는 현재 15고 X는 1억 년 전일 때 15잖아, 맞지? 그럼 이때 위치 찾으면 되는 거야. 이때 위치를, 위도를. 자, 무슨 말이냐면 Y는 현재 위치에서 15% 가지고 있잖아, 맞지? 맞나? 자, 그러면 이놈이 15는 이 15는 위도가 얼마죠? 1억 년 전에 X는 15였잖아, 맞지? 1억 년 전에. 참고로 2억 년 동안 15도 움직이지. 15도에서 30도로 2억 년 동안 15도 움직입니다. 그러면 1억 년 동안 얼마 움직이죠? 7.5도. 그러면 100일 때 X가 15일 때 1억 년 전으로 가면 7.5 내려오겠지. 바로 22.5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X는 22.5도일 때 15%야. 근데 25도 N이란 것은 22.5와 30 사이죠. 그러면 X는 22.5에서 25로 가는 동안 양이 어떻게 되죠? 양이 계속 줄지. 그럼 X는 25도에 왔을 때 15보다 작은 값을 가지겠지. 22.5에서 15니까 점점 더 올라가서 25가 되면 양이 더 줄어들 거야. 맞나? 그런데 Y는 25도에서 더 지나서 더 감소해서 15가 된 거잖아, 현재. 그럼 여기는 15보다 더 많겠지. 맞나? 됩니까? 그렇게 비교하는 거야. 누가 더 많은지 적은지 그것만 따지면 좀 어렵죠. 좀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